오직 내가 준 이 도시락만 먹어야 한다. 옛날 옛적 고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말이야. 조선 땅 깊숙한 산골 마을에 봄이라는 20살 먹은 새색시가 살았더래요. 봄이는 가난한 농사꾼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바치를 거들며 손발이 거칠어질 만큼 부지런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의 중매쟁이 할머니가 봄이네 집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이 집 딸복 하나는 타고났네. 이웃 고을의 부잣집 아들이 장가를 들고 싶어 하는데 우리 봄이 같은 애가 딱 좋다 아이가. 친정 어머니는 딸을 보내기 싫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에 딸이 부잣집에 가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눈물을 머금고 허락했더래요. 봄이는 그렇게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은 과연 중매쟁이 할머니 말대로 부잣집이었어요. 기와 집의 곳간에는 쌀 가마니가 가득했고 마당에는 닭과 돼지가 뛰어다녔죠. 봄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기대는 첫날 저녁 밥상을 받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답니다. 시어머니 송씨 부인이 내어온 밥그릇에는 밥이 딱 3숟가락 분량밖에 안 담겨 있었던 거예요. 반찬이라고는 무청 한 줄기, 된장국 한 숟가락이 전부였죠. 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저녁 밥이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먹어라. 우리 집 며느리는 원래 이만큼만 먹는 법이다. 봄이는 할 말을 잃고 그 적은 밥을 후루룩 삼켰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첫날이니까 오늘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튿날도 사흘째도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봄이에게 늘 그만큼의 밥만 주었답니다. 아침에는 보리 한 숟가락, 점심에는 밥 2숟가락, 저녁에는 밥 3숟가락. 봄이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어요. 뺨은 쑥 들어가고 팔다리는 가늘어졌죠. 밤이면 배고픔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어요. 저 집 세댁 불쌍하게 됐네. 부잣집에 시집 갔다더니 시어머니가 밥도 제대로 안 주나 봐. 아이고, 저렇게 야위면 애기도 못 낳을 텐데. 봄이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봄이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래요. 봄이는 친정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친정 가는 것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친정 쪽 하늘만 봐도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시집 왔으면 시집이 내 집이다. 그 말 한마디에 봄이는 친정 생각을 입 밖에 꺼낼 수조차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마을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보름 뒤가 반복이 날이라는 소식이었죠. 반복이가 뭐냐고요? 옛날에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자주 가지 못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시댁과 친정의 중간 지점에서 딸과 어머니가
만나 회포를 푸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반복이에요. 보미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엄마를 만날 수 있다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보미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보미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용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보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늘을 꿰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무슨 일이냐? 저기, 보름 뒤가 반복이 날이라고 하던데요. 저도 친정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보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보미는 거절당할 거라 생각하고 눈물이 핑 돌았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네. 보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가거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싸주는 도시락만 가져가야 한다. 친정에 가서도 친정 음식은 입에 대지 마라. 오직 내가 싸준 도시락만 먹어야 한다. 약속할 수 있느냐?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보름 뒤 새벽에 떠나거라. 도시락은 내가 싸줄 테니. 보미는 너무 기뻐서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서 깔깔 웃었어요. 드디어 엄마를 만날 수 있어. 그날 밤부터 보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거든요.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 건강하실까? 나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보름이 마치 100년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반복이 날 전날 밤이 되었어요. 보미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도시락을 싸주실까? 혹시 맛있는 밥을 싸주시려나? 친정에서 가져온 작은 보따리를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고 머리를 곱게 빗었어요. 비록 야윈 몸이지만 엄마 앞에서만큼은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보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나와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여기 있다. 가져가거라. 시어머니가 건넨 도시락은 놀랍게도 무척이나 초라했습니다. 보자기는 해지고 낡았고 손잡이 부분은 기워진 자국이 선명했어요. 무게도 가벼워서 마치 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죠. 보미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하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기억해라.
친정 음식은 입에 대지 마라. 오직 이 도시락만 먹어야 한다. 네, 어머님. 보미는 도시락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보미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해가 떠오르면서 아침 햇살이 숲속을 비추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죠. 하지만 보미의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어요. 품속의 도시락이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도대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참다 못한 보미는 길가 바위에 앉아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보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도시락 안에는 보리 한 덩이, 무청 몇 줄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보미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걸 친정엄마 앞에서 먹으라고? 3년 만에 만나는 엄마 앞에서 이 초라한 도시락을 펼쳐야 한다니. 보미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걸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친정 어머니는 가난하지만 딸이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시락을 보시면 엄마는 내가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알게 되겠지. 보미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3년 만에 엄마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으니까요. 보미는 눈물을 닦고 다시 보자기를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만 만날 수 있으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어요. 가파른 오르막과 돌부리가 가득한 길을 보미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약해진 몸은 쉽게 지쳤고 숨이 가빠서 자주 쉬어야 했죠. 그렇게 걷고 또 걸어서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보미는 드디어 고개마루에 도착했습니다. 고개마루는 시댁과 친정의 딱 중간 지점이었어요. 넓은 바위가 있는 곳이라 반복이 장소로 딱 좋았죠. 보미는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언제쯤 오실까? 보미는 바위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어요. 해는 점점 높이 떠올랐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 산 아래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보미는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보미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엄마다. 우리 엄마다. 보미는 참을 수 없어 달려 내려갔어요. 엄마, 엄마. 그런데 가까이 다가간 보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 3년 전 보미를 시집 보내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등이 구부러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걷는 노파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한 발 한 발 힘겹게 내딛는 모습은 마치 바람에 쓰러질 것만 같았죠. 엄마, 엄마. 보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보마,
내 딸. 두 사람은 고개마루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내가 시집간 뒤로 엄마가 병이 나서 기운이 없었단다. 아니에요. 제가 옆에 없어서, 제가 못나서, 엄마를 못 돌봐드려서, 아니란다. 내 탓이 아니야. 내가 부잣집에 가서 잘 사는 게 엄마한테는 위안이었어. 어머니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지만 그 손길은 뼈만 남아 거칠었어요. 보미는 더욱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잘 산다고? 나는 3년 동안 배불리 먹어본 적도 없는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뒤 어머니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울고. 엄마가 밥을 싸왔으니 같이 먹자꾸나. 어머니는 품속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주먹밥 2개가 들어 있었죠. 이것밖에 못 싸왔지만 엄마 것은 내가 먹어. 보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보미는 품속에서 시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꺼냈어요. 낡은 보자기를 보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보미는 보자기를 풀었어요. 그 안에 든 보리 한 덩이와 무척 몇 줄기를 본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보마, 시어머니가 내게 이것밖에 안 싸줬니? 네.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어요. 보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요. 엄마만 건강하시면. 어머니는 딸을 위로하며 그 초라한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그래도 이걸 먹어야겠구나. 엄마가 같이 나눠 먹자. 어머니는 보리 덩어리를 손으로 쪼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리 한 덩이 치고는 묘하게 무거웠거든요. 이게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보리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 순간, 어머, 보리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굴러떨어졌어요. 그것은 금반지였습니다. 보미와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대체...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보리를 더 쪼개보았습니다. 그러자 또 하나, 금반지가 하나 더 나왔어요. 보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서둘러 나머지 보리 덩어리를 쪼갰어요. 그 안에서 금반지가 하나 더. 총 3개의 금반지가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이걸... 보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번에는 무청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구나. 무청치고는 너무 두껍잖니. 무청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 안에 말린 약재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이건 인삼이야. 그리고 녹용도 있어. 귀한 약재들이 무청 속에 꽁꽁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보미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잠깐만. 이 보자기도 이상해. 어머니는 낡은 보자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보자기의 안감이 유난히 두꺼웠거든요. 여기 실밥이 느슨하게 풀려있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실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으악, 보자기 안감이 풀리자 쨍그랑 은전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어요. 한 냥, 두 냥, 세 냥. 계속해서 은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미와 어머니는 너무 놀라 말도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은전의 개수를 세어보니 30냥이 넘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보미는 온몸이 떨렸어요.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도시락은 사실 보물상자였던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보자기 구석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보마, 여기 편지가 있구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시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너는 나를 원망하고 있겠지. 3년 동안 너를 굶겼고 친정에 가는 길에도 초라한 도시락을 싸주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며느리야, 들어다오. 내가 너에게 밥을 적게 준 이유는 이 땅에 흉년이 들어 도적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었다. 배가 부른 젊은 여자는 도적들의 표적이 된다. 배 나온 며느리는 납치당해 팔려가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일부러 야위게 만들었다. 뼈만 앙상한 며느리는 도적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법이다. 내가 밤마다 배고파 울던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늘 너는 친정에 가는 길이다. 산길은 위험하다. 혼자 가는 여자는 더욱 위험하지. 그래서 나는 누더기 같은 도시락을 싸주었다. 도적들이 보기에 너는 가난한 며느리일 뿐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내 친정 식구들을 위한 보물이 들어있다. 금반지 3개는 내 친정 어머니의 약값으로 쓰거라. 약재는 어머니의 기력을 보충할 것이고 은전은 쌀과 옷가지를 사는 데 쓰거라. 그리고 며느리야,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 내 친정 어머니께 이 도시락이 시어머니가 준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 내가 마치 구박받아 초라한 도시락을 받았다고 말해라. 그래야 사돈께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이 은전을 받아주실 것이다. 가난한 친정에 시댁이 돈을 보냈다고 하면 사돈께서는 자존심 때문에 받지 않으실 테니 말이다. 며느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비록 차가운 말과 엄한 눈빛으로 대했지만 그것은 너를 지키기 위한 나의 방법이었다. 부디 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께 잘 해드리고 오너라. 시어머니, 송씨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순간 보미는 와락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런 깊은 뜻이 있으셨구나. 보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원망했어. 밤마다 원망하며 잠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했습니다. 단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었죠. 차가운 말투 뒤에는 따뜻한 마음이, 엄한 눈빛 뒤에는 걱정이, 굶기는 듯한 행동 뒤에는
지키려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보미는 눈물을 닦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 돈으로 쌀 사요. 그리고 엄마 약도 지어요. 그래야지.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하구나. 두 모녀는 고개마루를 내려와 마을로 향했어요. 금반지 하나를 팔아서 쌀 한 섬을 샀습니다. 그리고 약방에 들러 인삼과 녹용으로 약을 지었죠. 남은 은전으로는 무명 두루마기와 소미불을 샀어요.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말이죠. 보미는 친정집에 도착해서 직접 밥을 지었습니다. 하얀 쌀밥에 따끈한 된장찌개, 김치, 나물. 3년 만에 친정에서 엄마와 함께 먹는 밥이었어요. 엄마, 많이 드세요. 고맙다, 보마. 정말 고맙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딸이 차려준 밥을 먹으며 시어머니의 깊은 마음에 감사하며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보미는 어머니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돌아가야 해요. 조심해서 가거라. 그리고 보마.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잘해드려라. 그분은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분이시다. 네, 엄마. 알겠어요. 보미는 어머니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길을 걸어 시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 보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어머님, 어머님. 보미는 걸으면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3년 동안 차갑게만 보였던 그 얼굴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나를 지키려고 그러셨던 거야. 밤마다 적은 밥을 주며 냉정하게 대했던 시어머니의 모습. 그 뒤에는 며느리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보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오해했어. 원망했어. 걸으면서 보미는 지난 3년을 돌이켜보았어요.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보미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다만 차갑게 대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따뜻함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보미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문 밖에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보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 시어머니는 보미를 보자 고개를 돌렸지만 보미는 보았어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는 것을. 보미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어가거라. 저녁 준비해야지. 하지만 보미는 이제 알았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말이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봉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어깨를 한 번 토닥여 주었어요. 그리고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그날 이후로 봉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표정도 차가웠지만 보미는 이제 그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보미에게 밥을 적게 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것만 먹어라.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보미는 알았죠. 어머님은 나를 지키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며칠 뒤 보미는 시어머니의 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몰래 만들어 두신 작은 주머니였죠. 그 안에는 말린 나물과 엿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보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밤마다 내가 배고플까봐 이걸 준비해 두신 거였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굶기는 척 하면서도 몰래 간식을 준비해 두고 계셨던 거예요. 보미는 그 주머니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보미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는 순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보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단 3글자. 하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보미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오해했던 시간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늘 저를 사랑하셨어요. 단지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보미도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젊은 며느리는 시어머니, 보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참 다정하시다. 보미는 며느리에게 늘 따뜻하게 대했거든요. 하지만 보미는 때때로 생각했어요. 내 시어머니처럼 차가운 말 뒤에 따뜻한 마음을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보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알았기에 이제는 그 사랑을 직접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며느리야, 많이 먹어라. 며느리야, 힘들면 쉬어라. 며느리야, 고맙다. 보미는 며느리에게 늘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따뜻함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 날 보미의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왜 자꾸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보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서로의 진심을 보지 않고 겉모습만 보기 때문이란다. 겉모습이요? 그래. 사람은 말이야.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차가운 말투 뒤에 따뜻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엄한 눈빛 뒤에 애틋한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지. 내 시어머니는 나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셨어. 나를 지키기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당신만의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던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럼 어머님은 왜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보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시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한 방법은 훌륭했어. 하지만 나는 생각했지. 사랑을 표현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직접 말하기로 했어. 사랑한다, 고맙다, 잘했다. 이런 말들을 말이야.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보미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기억해라. 사람의 진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니란다. 때로는 차가운 말 뒤에, 때로는 엄한 행동 뒤에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어. 네, 어머님. 하지만 만약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숨기지 마라. 직접 표현해라.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단다. 며느리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날 밤, 보미는 혼자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보미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저는 이제 알아요. 차가운 말 뒤에 따뜻한 마음, 엄한 눈빛 뒤에 애틋한 사랑, 굶기는 듯한 행동 뒤에 지키려는 간절함.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미는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사랑 덕분에 저는 살아남았고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바람이 불어와 보미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죠. 보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미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났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사람은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어떤 사람은 표정은 무섭지만 속은 다정하죠. 어떤 사람은 행동은 냉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사랑이 숨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밥 먹어라 대신 또 먹어?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식이 배불리 먹기를 바라죠. 공부해라 대신 너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대신 또 늦게 들어왔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식이 다칠까봐 전전긍긍했던 거죠. 시어머니, 송씨 부인도 그랬어요. 며느리를 사랑했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죠. 굶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지키는 거였고, 차갑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끼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은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오해하지 말아요. 그 사람의 진심을 들여다보세요. 차가운 말 뒤에 숨은 따뜻한 마음을, 엄한 눈빛 뒤에 숨은 애틋한 사랑을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숨기지 마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답니다. 보미의 시어머니는 훌륭했어요. 하지만 만약 그분이 진심을 조금 더 일찍 표현했더라면 보미도 3년 동안 원망하며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한다면 표현하세요. 아낀다면 말로 하세요. 고맙다면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정말로 이야기는 끝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